소렌토 시공 전 모습인데요. 하부에 있는 커버는 모두 탈거를 한 상태고요. 지금 엔진 미션 누유나 누수 검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엔진 부분이고요. 엔진 부분의 누유는 이쪽 벨트 하단 부분에 누유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 하단 부분에 오일이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에어컨 콤프 중간 부분에 누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곳에 누유가 되면 에어컨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 필터 부분 누유 검수가 필요하고요. 엔진과 미션이 만나는 요 중간 부분에 누유 검수가 필요하고요. 미션 중간 부분에 누유 이렇게 필요하고, 커버 부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등속 조인트와 미션이 만나는 요 부분 보시면 여기 만나는 그 부분에서 누유 검수가 필요하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 이쪽 부분에 누유 필요하죠. 하체 검수를 하려면 커버를 분리를 한 상태에서 누유나 누수 검수가 필요하죠. 여기 보시면 고무 마개가 보이시죠? 이 부분이 사이드 스텝 있는 부분인데요. 비가 오면 이곳은 항상 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개를 열고 이 안에다가 코팅이 반드시 필요하죠. 농단차를 보면 대부분 이 속 안에서 녹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뒤쪽을 보겠습니다. 뒤쪽 이쪽 부분에 누유 마찬가지. 등속 조인트 요 부분에 누유 이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부품 체결 상태 이렇게 보는데요. 체결이 잘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이런 모습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센서 이런 게 다 있죠. 이런 모습. 자동차의 녹은 이렇게 평평한 곳에 잘 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머무는 곳, 물이 머물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녹이 잘 납니다. 보면 이런 것보다는 이런 속 안에 하부 세차를 했을 때 이런 속 안으로 물이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서 고이게 되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물이 들어가는데 물 빠지는 배수로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언더 코팅을 하려면 물 배수구를 열어주는 것이 맞는데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앞쪽 프레임 부분 도장 검수를 하겠는데요. 보시면 측면 부분을 보면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면 쪽도 약간 구리색빛 보이시죠? 약간씩 까져 있고요. 이쪽 면도 조금씩 까져 있습니다. 이곳에 하부 세차를 하면 금방 녹이 번지죠. 마찬가지. 그래서 신차였을 때 방청 작업이 필요하죠. 그럼 시공 후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소렌토 투명 언더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가 조수석 안쪽이고요. 엔진 부분, 앞쪽 프레임 부분 모두 시공을 했습니다. 미션까지 볼트나 너트 모두 시공이 된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전기장치 보이시죠? 네, 전기장치 부분에 절연 코팅 필요하고요. 여기가 앞바퀴 안쪽 휠하우스 부분인데요. 볼트 하나까지 모두 시공이 된 상태.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 라인 보이시죠? 브레이크 라인을 보면 이쪽 위쪽 부분에 물이 머물게 생겼죠. 물이 머무는 곳에 염화칼슘도 머물기 때문에 이런 볼트 부분에 녹방지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내리막길의 브레이크 사고는 이 부분이 누유가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녹을 막으려면 염화칼슘이 묻는 모든 곳을 시공을 해야 자동차 부식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앞쪽 멤버 부분
보시면 홀 구멍 속에도 염화칼슘이 스며들고요. 하부 세차를 해도 염화칼슘이 스며듭니다. 이런 바디면 부분, 여기 프로펠러 샤프트 부분, 이 부분은 일반적인 코팅제로는 시공을 할 수가 없는데요. 투명 언더 코팅은 부품 간에 간섭을 주지 않기 때문에 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녹이 잘 나는 곳이죠. 물이 머물게 생겼잖아요. 물이 머무는 곳은 녹이 잘 나는 곳이고요. 물이 흐르는 곳은 녹이 덜 나는 곳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에 물도 머물기 때문에 녹이 잘 나죠. 여기는 뒷바퀴 휠하우스 부분인데요. 보시면 여기는 물이 흐르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는 녹이 덜 나는 곳입니다. 그럼 녹이 잘 나는 곳은 이런 부분, 뒷바퀴 안쪽 서스펜션 부분인데요. 볼트와 너트 사이, 요런 사이로 염화칼슘이 스며들고요. 부싱과 요런 사이로 스며들게 되죠. 그래서 복잡한 곳, 물이 머무는 곳, 이런 구멍 속에, 그 다음에 부품과 부품 사이, 요런 부분이 녹이 잘 나는 곳입니다. 자동차의 녹은 이런 곳은 죽어도 안 납니다. 이런 곳이 녹이 나죠. 바디면의 녹은 이런 곳, 물이 머물 수 있는 곳, 이런 곳하고 요 속 안으로 들어간 물이 속에서 녹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분에 의해서. 머플러도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머플러 코팅 시공 방법은요, 사포를 이용해서 머플러 표면을 가공을 한 다음에 600도짜리 내열 페인트를 이용해서 붓으로 바르면 수명이 아주 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센서 부분 보이시죠? 투명 언더 코팅 장점 중에 하나는 절연 코팅 기능이 있는데요. 요즘 차 절연 코팅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 들어서 하부 세차 많이들 하시죠? 하부 세차를 하면 이런 센서 부분이 고압 세차에 의해서 흠뻑 젖기 때문이죠. 고장이 안 나면 상관이 없지만 고장이 나면 모두 소비자 과실이죠. 여기도 보면 센서가 보이시죠? 그래서 투명 코팅제를 이용해서 절연 코팅을 하였습니다. 절연 코팅, 습기 방지 코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이나 미션 부분에도 여기 보면 커넥터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알루미늄 부분에 염화칼슘이 닿아버리면 백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도 알루미늄을 썼는데요. 이렇게 이 부분에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상당히 보기 싫죠. 확실한 거는 염화칼슘 무조건 막아야지 자동차 녹음 막을 수 있고요. 전기장치나 센서 부분에 염화칼슘이 닿아버리면 전기적인 문제도 발생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알루미늄 부분에 닿으면 백화 현상이 진행되고요. 하여튼 염화칼슘은 막아야 자동차 부식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렌토 엔진룸 코팅 시공 전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시공 전 마스킹 작업과 탈취 작업은 한 후에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휴즈 박스, 배터리 터미널 부분. 요즘 자동차는 이렇게 엔진 쪽에 배선과 커넥터, 센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겨울 되면 하부 세차를 많이들 하시죠.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바닥면의 습기로 인해서 센서에 오작동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주는 절연 코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플라스틱 부분의 변색 방지, 그 다음에 오염물 방지, 그 다음에
이런 호수 부분의 갈라짐 방지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차량, 전기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수소 차량 이런 차량에는 절연 코팅 기능이 있는 엔진룸 코팅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공 후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 코팅 시공 후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플라스틱 부분인데요. 이렇게 깨끗하게 코팅을 해 놓으면 먼지 부착률이 적죠. 그리고 엔진룸 코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습기로 인한 센서 과부하, 오작동 이런 것들을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절연 코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호수 부분의 갈라짐 방지, 이런 볼트 부분의 녹방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요즘 차들은 엔진룸 안에 보면 이런 전기 장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오작동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코팅은 엔진룸 코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룸 코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코팅 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